죄송해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 부분만. 자, 분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은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어서 예를 들면 6개의 물건이 있는데 얘를요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분할은요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n개의 물건을 p개, q개, r개로 나눠서 p, q, r을 모두 더하면 n이 되는 요 상황이에요. 세 묶음으로 나누는데 자, 이때 우리 어떻게 풀 수 있어? n개에서요 우선 p개의 물건을 뽑아서 얘 줘버리면 되지. 얘네는 그냥 뽑아 놓는 거니까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뽑아가지고 이거 3개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겠습니까? n-p개가 남겠지. 맞아? 얘 이미 뽑아버렸으니까 3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n-p개에서 몇 개를 뽑게 된다? q개를 뽑게 되는 거예요. 즉 2개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r개를 뽑을 건데 r개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마지막 공식은 r개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PQR 중 어느 2개가 같은 경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물건이 있어요. A, B, C, D, E라는 5개의 물건이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요 2개, 1개로 나눌 거야. 그래서 2개, 1개로 나누려고 이제 막 나누다 보니까요. 여기에 A, B를 넣고 여기에 C, D를 넣고 여기에 E를 넣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막 분배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C, D, A, B, E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 경우는 어때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지. 맞아? 2개 하나로 배분하는데 A, B, C, D, E, A, B, C, D, E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PQR 중 어느 2개가 같을 때는 얘네 둘은 다르게 계산이 됐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니까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서 하나로 뭉뚱그려 줘야 되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n개에서 p개 뽑습니다. n-p개에서 q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r개에서 r까지 뽑은 후에 와, 2개가 같은데 이 2개 사이엔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없애야 개수가 줄어들지? 네. 자, 그럼 3개가 모두 같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3개 사이에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순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뭔 짓 해준다? 3팩토리얼 분의 2를 써준다예요.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얘는. 자, 얘 설명드리고 실제 문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를 1개, 3개로 나누려고 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4개에서 우선 1개 뽑고 난 후에 남은 3개에서 그냥 3개만 뽑으시면 되죠. 근데 얘네 사이에는 같은 케이스 있어 없어? 없지? 중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ABCD를 2개로 나누려고 해요. 즉 4개의 원소에서 2개를 뽑고 남은 2개에서 2개를 뽑아서 2개 나누려고 했어. 그래서 2개 나눈 경우를 선생님이 쫙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예요. 얘하고 얘도 같은 경우, 얘하고 얘도 같은 경우더라. 즉 순서가 없는 것들이 순서가 있는 것이냐 2배로 확장이 돼 있지. 그래서 이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뭔 짓을 한다? 2팩토리얼 분의 2를 곱해버린다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명의 학생을 3명, 5명으로 3개 조로 나누어서 과학실, 화장실, 식당을 청소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우선 3개 조로 나눌 때 사용하는 개념은요. 분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분할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설명했지. 어떻게 풀라 그랬어? 11씩 3 곱하기. 자, 이제 3명 빠져나갔으니까 몇 명 남습니까? 몇 명 남아? 8명 남지. 8명에서 다시 몇 명 뽑아? 3명 뽑아요. 이제 5명 남는데 5명에서 몇 명 뽑아? 5명 남게
이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동수가 있지. 3명, 3명. 그러므로 뭐라고 해줍니까? 2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맨 위에 개념에 분할 땡땡 여러 개의 물건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나왔죠. 그 분할이라는 샬라샬라 나와 있는 거 위쪽에 이렇게 선을 긋고 분배 땡땡이라고 맨 위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배 땡땡. 분할한 것을 다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 분할한 것을 다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 분할한 것을 다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분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3개의 덩어리로 나눠놨지. 이 3개의 덩어리로 나눠놓고 몸짓을 하는데, 야, 넌 과학실, 너는 화장실, 너는 식당이야. 너는 과학실, 너는 식당, 너는 화장실이야. 너는 화장실이야. 이런 식으로 3개를 나눠놓고 이런 식으로 다시 과학실, 화장실, 식당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건 무슨 개념이다? 분배의 개념이에요. 자, 분배의 개념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3개의 원소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몇 팩토리얼 되겠다? 3팩토리얼 되겠다. 그냥 3개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는 얘는 되게 쉬운 문제. 그리고 얘는 모든 교재에 실려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여서 선생님이 실어놨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요런 패턴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잘 훈련을 해주시고 문제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동호회 회원 8명이 여행을 가서 3개의 방에다가 2명, 3명, 3명 이렇게 나눠서 자려고 한대요. 그런데 특정한 2명이 있었던 거야. 이 8명 중에 부부가 있었던 거지. 그럼 이 부부는 같은 방에 넣어줘야겠지. 자, 같은 방에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8명을 우선 3그룹으로 나눠야 되지. 2명, 2명, 3명, 3명으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그 특정한 2명이요. 2명, 이제 특정하지 않은 애들 3명, 3명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 이 2명이랑 특정하지 않은 1명이랑 같이 방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모든 경우는 선생님이 다 감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할 거야. 8명 중에서 2명은 특별해. 얘네 2명은 빼놓고 우리는 남은 6명을 우선 3명, 3명 분할만 하면 되지. 그래서 무슨 식이 나오겠습니까? 6C3 곱하기 3C3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1. 왜? 3명 같으면 2팩토리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3그룹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 만들었는데 방이 몇 개야? 3개야. 이 3개의 방은 같은 방일까? 다른 방일까? 얘들아? 다른 방이에요. 그러므로 뭐 예를 들어 A방, B방, C방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3그룹을 다시 그 방에 집어넣어야 되지. 분배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문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6명 중에 우선 2명이랑 같이 잘 특이한 1명을 뽑는 거지. 그리고 5명 중에 3명을 뽑고요. 그리고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동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만 놔두고 세 그룹으로 나눠놨으면 다시 방에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분배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옵니까? 더하셔야 돼요. 합의 법칙으로. 왜? 분류지. 맞아?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로 분류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합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한번 다 빠르게 구해보도록 할까? 생각난 김에. 자,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5, 4, 3, 2, 1. 얘는요, 3, 1, 3, 1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3팩토리얼은 몇이다? 6이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6 약분되고요. 요거 약분돼서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60까지 나와요. 자, 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풀어보면 6C1은 6, 1. 그럼 그냥 6이에요. 자, 5C3은 빠르게 보면서 얘를 뭐로 해석해야 돼? 5C 2구나예요. 5C1을 염두에 두면서 5, 4, 2, 1 적고 2팩 2C2는 계산할 필요 없죠? 그리고 곱하기 6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2, 10에다 6, 6에 36이네요. 360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2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진표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표 작성하기예요. 서술형 평가에 대비해서요. 선생님이 대진표 작성하기는요.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 가르칠 거고요. 얘가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편법으로 엄청 편법? 논리가 있어. 근데 서술형 평가에 쓰긴 좀 애매한 그런 녀석으로요. 빠르게 답만 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석적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진표예요. 자, 대진표를 작성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정석적인 방법은 요 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크게. 우선 몇 명으로 나눠야 돼? 5명을. 예, 5명을요. 우선 3명과 2명으로 분할해야 돼요. 자, 5명을 3명과 2명으로 분할한다라는 거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5C3 곱하기 2C2라고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지네끼리 경기하는 거니까 분할이 아니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지네끼리 경기하는 거니까 정상적 방법에서 마지막에 오는 요 두 팀은 신경 쓰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때요?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분명 3명 중에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1명과 경기를 해야 되는 2명 나눠야 되지. 그래서 다시 3명을 1명과 2명으로 분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3명에서 1명 뽑고 2명에서 2명 뽑으면 되는데 동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동수가 없으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5C3 곱하기 2C2 곱하기 이제 뭐다? 3C1 곱하기 2C2라는 작업을 하시면 대진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푼 방법의 수 직접 구해볼 거야. 얘를 보면서 5C2를 생각해야 되니까 5, 4, 2, 1 필요 없는 거 쓰지 않을게요. 얘는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1이니까. 얘는 뭐 나옵니까? 3. 얘는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30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정상적으로 푸는 거야. 서술형 평가를 풀 때 어떻게 해? 5명 몇 명으로 분할해서 얘를 몇 명 분할해서 그럼으로 얘를 곱하니까 답이 나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령풀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표 작성하기 요 위쪽에다가 요령 땡땡 적어놓도록 하자. 요령 땡땡. 자, 모든 경우의 수 구한 뒤 바꿔도 똑같은 부분 찾아 2로 나누기. 모든 경우의 수 구한 뒤 바꿔도 똑같은 부분 찾아 2로 나누기. 모든 경우의 수 구한 뒤 바꿔도 똑같은 부분 찾아 2로 나누기. 자, 정답이 뭐지? 빨리 나오는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푸냐면 야, 5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5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여기에서요. 얘네 둘은 어때?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지. 오, 얘는 경우가 똑같으니까 2 곱해줘야지. 이런 애 또 있어. 얘네도 경우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눠줘야지. 하지만 얘는 돼 안 돼. 분명 부정승이 있는 애들하고 경기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좀 상황이 달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공평할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얘를 풀면 답이 나오는데 진짠가 볼까? 5팩토리얼 몇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쳤냐? 120 외우라고 했지요. 얘 풀면 몇 남아요? 30. 이렇게 답이 손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뭔 짓을 하냐? 아래쪽에 문제가 세 문제 실려있죠. 자, 정석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 식을 쫙 제일 어려운 세 번째만 선생님이 하나 해줄게. 그리고 나머지 쉬운 두 개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거 너무 쉬웠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 때는 제일 먼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야. 몇 명이에요? 5명, 4명. 그래서 9, 15 곱하기 4, 4 써요. 동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요 5명을 요렇게 나눠야 되지. 몇 명 나눈 거야? 3명, 2명 나눴어요. 그래서 5명을 3명과 2명으로 나눴습니다. 동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 들어갑니다. 몇 명을 몇 명 나눴어? 4명을 2명 나눴지요? 4C 곱하기 2C. 근데 똑같이 동수로 나눠줬으니까 뭔 짓 해준다? 2팩토리얼분의 1 해줘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는 3명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1명, 2명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다시 3명에서 1명 뽑고 2명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경기하는 두 팀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이렇게 끝났어. 자, 답 구해봐야지. 9C5는 몇과 같아요? 9C 4와 같이 9, 8, 7, 6, 4, 3, 2까지만 쓸게요. 4C 4 쓸 필요 없고 5C 3은 5C 2랑 같으니까 5, 4, 2, 1. 2C는 쓸 필요 없고 4C는 4, 3, 2, 1. 2C 쓸 필요 없고요. 2분의 1이고요. 3 있고요. 이 녀석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3 있고 여기 3 있고 서로 약분됐어요. 자, 그리고 4, 2, 8 지워줬어요. 2, 2, 4 지워줬어요. 2, 2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이 뭐야? 9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 이 녀석이네요. 얘 계산하면 30 나오고 얘 계산하면 몇일까? 그냥 계산기 쓰자. 산수니까 계산기 쓰는 게 도개 걸릴까? 자, 계산기 9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30은 예, 많이 나온다. 11,340 나온대요. 11,340 나온대요.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거야. 됐나? 자, 이제 요령으로 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요령으로 푸는 건 어떻게 풀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어? 몇 팩토리얼? 9팩토리얼을 동수인 경우를 찾아야 되지. 와우, 얘 순서가 없으니까 2 곱하기 순서가 없으니까 2 곱하기 순서가 없으니까 2 곱하기 순서가 없으니까 2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안 되지. 왜? 배칭형이 아니라서. 하지만 얘는 어때? 얘는 둘 사이에 순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곱하기 2 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풀어봅니다. 9, 8, 7, 6, 5, 4, 3, 2, 1, 2, 2, 2, 2, 2 나왔네요. 2, 2, 2, 2, 4 그리고 2, 2, 4, 2, 8 이렇게 나와서 얘는 뭐 나와? 9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3 나왔어요. 개봉할 필요 없이 매칭 시켜보면 되겠네. 9, 7, 6, 5, 2, 3 같은 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얘가 훨씬 빠르지? 맞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두 문제를 이 두 가지 유형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시간에 정답 풀이를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풀이하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곱하기니까는 선생님하고 보는 방법이 다르면 위치가 바뀔 수는 있어. 근데 곱하기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위치는 바뀌어도. 네. 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거 지금 질문하세요. 선생님, 나 저게 이해가 안 가요? 라는 부분. 신혜야,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일주? 다 이해돼? 넘어가도 되나? 우리 찬영군 맞춰봐야지. 맞춰보십시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분할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자연수를 분할하는 방법과 집합을 분할하는 방법 두 개를 배워볼 겁니다. 자, 자연수의 분할이란 무엇이냐? 자연수를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몇 개의 자연수여야 돼요. 0이나 음수 안 됩니다. 오직 자연수만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는 얘를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얘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가끔 실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연수의 분할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다 찾아내는 능력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실수 방지를 위해서요, 큰 수부터 나타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큰 수부터 나타내는 것이 유리해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5를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5를 분할하는 방법은 5를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2개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3개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4개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5개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지. 근데 5를 6개로 분할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간단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5라는 숫자를 한 개로 분할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P의 5,1이라고 써요. 그래서 5의 분할의 수는요, P의 5,1, P의 5,2 더하기 P의 5,3 더하기 P의 5,4 더하기 P의 5,5까지 이런 녀석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 한 줄을 남겨두세요. 한 줄 남겨두고 선생님이 이제 작업해 볼게요. 5를 한 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5,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냥 5로 냅두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5를 2개로 분할할 때는요, 항상요, 여기에 작은 1 쓰고요, 큰 수 4를 앞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5는 4 플러스 1이라는 2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수를 항상 앞에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2개로 분할하는데 4개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아니지. 또 어떤 경우도 있어. 3개, 2개가 있죠.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이렇게 하나 넘겨준다고 생각해서 3 더하기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 2 더하기 3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 얘는 순서가 좀 없지.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은 같죠? 그래서 자연수를 분할할 때는요, 최소한 같은 수가 나오거나 앞쪽에 무조건 큰 수가 나와야 돼. 거기까지만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2개로 분할하는 경우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이제 3개로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부터 쓰시면 좋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면 3, 1 더하기 1 더하기 3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씩 밀려서 주는 거지. 3에서 하나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럼 뭐 나와요? 2 더하기 2 더하기 1 나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5를 4개로 분할하면 하나, 둘, 셋, 4개.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네. 5를 5개로 분할하면 하나, 둘, 셋, 넷, 5, 1만 쭉 써주면 돼요. 그래서 P의 5,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개.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2개.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2개.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1개.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1개. 이렇게 해서 5 모두 다 더했더니 얘는 몇이 나오더라? 5의 분할의 수는 7이 나오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자연수의 분할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수에는 자신보다 크지 않은, 자, 크지 않은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랑 같아요? 작거나 같은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작거나 같은 자연수 N1, N2, 땡땡땡, NK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 즉 이런 구조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때 얘네들 사이에는요 N이 제일 커야 되고요, 앞에 나오는 수수로 큰 수랬지, 그 다음이 N1, 그 다음이 N2, 이와 같은 대수 관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자. 어쨌든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그 자연수의 뭐라고 부른다? 분할이라고 부른다예요. 됐나?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자, 자연수 n을 k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 어떻게 쓴다라고 그랬어? P에 n, k라고 씁니다 라고 했죠. 너희들 혹시 파티션이 뭔지 아니? 파티션? 가구에서 파티션이요, 이렇게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걸 파티션이라고 해요. 자, 요 파티션에서 온 P예요. 예. 자, 그래, 자연수 n을 k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P의 14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한번 채워볼까, 먼저? 채워볼까?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거기에 몇 개가 나오는지 밑줄을 다 그어놓기는 했어? 연필로 해봐라. 자, 자연수 분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안 되겠다. 그냥 설명할게요. P의 14 정도 잘하면 너희들은 자연수의 분할을 되게 잘할 수 있어. 10을 몇 개로 분할한다? 네 덩어리로 분할한다요. 이때는 항상 1, 1, 1, 그리고 제일 큰 수 7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2를 제외한 숫자가 오는 경우, 1이 아닌 숫자가 오는 요 경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경우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제는 얘가 하나 내려가서 2개에다 숫자를 쓰고 남은 찌끄레기에 1을 붙일 거야. 그게 두 번째 줄에 들어갈 것들이에요. 그래, 난 요번에 1을 3개 썼다면 여기선 1 2개 쓸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에서 하나 내려와서 못 써주니까 2 쓰고, 하나 줘버렸으니까 6 써주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여기에서